오늘도 지옥 같은 출근길에 짓눌려 있는 추추가 볼 수 있는 건 사람들의 뒤통수와 지하철 위쪽의 거대한 성형 광고뿐입니다. 멍하니 광고판을 보다 보니 문득 궁금해집니다. 인간은 대체 언제부터 예뻐지기 위해 멀쩡한 살을 자르고 또 붙일 생각을 했던 걸까요? 오늘의 교양만들은 성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놀랍게도 인간은 기원전 약 2900년경부터 성형수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수술은 멀쩡한 얼굴을 뜯어 고치는 게 아니라 없어진 부위를 다시 만드는 재건 목적의 의료수술이었죠. 고대 인도에서는 죄인들의 코를 자르는 형벌이 있었는데요. 고통은 둘째치고 사회적인 낙인이 심했기 때문에 잘린 코를 다시 만들고 싶어하는 볼드모트들이 많았습니다. 인도의 의술가인 수시르타는 없어진 코를 다시 만들기 위해 국소 피판술을 활용했는데요. 뺨이나 이마에 피부를 잘라 코에 붙이는 방식이었습니다. 기원전인데도 피부 이식을 했었다니 기술 대박인데. 본격적인 미용 성형 수술이 등장한 건 1890년대로 생각보다 최근입니다. 소독과 마취 기술의 발달로 사람들이 덜 죽기 시작하며 수술이 공포의 대상에서 벗어났기 때문인데요. 1890년 독일의 외과 의사 자크 조셉은 미용 목적 성형 수술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그는 한 남자의 엄청나게 커다란 코를 줄이는 수술을 집도했는데요. 조셉은 이 수술을 성공시키기 위해 신선한 시체를 구해다 여러 차례 연습을 할 정도로 심혈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 결과 수술은 매우 성공적이었고 아무런 합병증도 없었죠. 이후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너도 나도 조셉을 찾아왔습니다. 심지어 해외에서도 소문을 듣고 찾아올 정도였죠. 물들어올 때 노적기 장인인 조셉은 진료실을 확장해 아예 성형 전문 병원을 개원합니다. 또 코뿐만 아니라 다른 부위의 성형 수술도 개발했습니다. 마침 사진술이 발달하면서 수술 전후를 사진으로 찍어 비교할 수 있었는데요. 조셉은 이걸 중요하게 여겨서 사진을 찍어 환자들의 비포 애프터를 전시했다고 합니다. 비포 애프터 사진이 즐비한 로비에서 성형을 위해 순번을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풍경인데? 아무튼 의느님의 시조새 자크 조셉 이후 미용 성형이 개떡상하게 됩니다. 현대 코 성형의 창시자이다 보니 안면 성형 재건학회에는 그의 이름을 딴 조셉 메달이 있다고 합니다. 이 상은 매년 코 성형 수술 분야에 기여를 한 의사 한 명에게 주는 상이라고 하네요. 요즘은 K-팝과 한국 성형이 유명해지면서 한국으로 성형 투어를 오는 외국인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한국은 어쩌다 성형 강국이 되었을까요? 한국도 처음부터 성형수술이 유명했던 건 아닙니다. 한국에 미용 성형이 들어온 건 1930년 초중반이나 되어서였죠. 최초로 성형을 한 한국인은 바로 최초의 근대 미용사이기도 한 오엽주입니다. 오엽주는 일찍이 일본에서 배우로도 활약하며 유명세를 얻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인스타 스타 같은 셀럽에 가까웠죠. 그녀는 1930년쯤 일본에서 쌍꺼풀 수술을 받고 귀국했는데요. 당시 성형이라는 수술이 생소했던 한국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마침 서구적인 것을 선망하던 시대상과도 겹쳐 오엽주의 쌍수는 그 시절 모던보이, 모던걸들 사이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었는데요. 서울의 유명 안과에서는 오엽주를 초청해 수술 경험담을 들을 정도였다고 하죠. 한국의 성형외과가 등장하기 시작한 건 1950년대 이후입니다. 유학을 마친 성형외과 의사들이 하나둘 한국의 병원을 개업하기 시작했죠. 이 시기 텔레비전이 보급되면서 성형 사업의 성장을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연예인들의 성형 경험담이나 얼굴 변화가 일종의 광고처럼 작용해 일반인들도 성형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러다 1990년대 대한민국에서 성형의 인기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당시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면서 취업, 결혼 등에서 외모가 경쟁력이라는 인식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이에 성형외과를 찾는 사람들도 많아졌죠. 무엇보다 강남이 성형수술의 성지로 등극하면서 성형수술의 유행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에서 유독 의사 직업군을 선호하는 경향도 한국의 성형기술 발전에 일조했는데요. 대한민국의 최상위 인재들은 대부분 의료업계로 몰려들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돈을 잘 번다는 성형외과로 지능 오브 지능캐들이 지원하게 된 거죠. 그렇게 성형외과의 천재들만 모이다 보니 기술이 발전할 수밖에. 그렇다면 세계에서 성형수술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역시 한국 아니야 싶겠지만 바로 미국과 브라질이 공동 1위입니다. 그 중에서도 브라질은 의외의 성형 강국인데요. 한국과 비슷하게 브라질도 의대생들의 원픽 학과가 바로 성형외과입니다. 죄다 성형외과만 지원하는 탓에 일반 의사는 그 수가 부족해서 해외에서 돈을 주고 모셔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죠. 브라질에서 성형을 한다는 건
경제적인 능력이 출중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더욱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수술을 할 경우 돈 쓴 티가 팍팍 나는 얼굴을 선호한다고 하죠. 또 눈이나 코처럼 얼굴 성형을 많이 하는 한국과 달리 브라질은 선호하는 수술 부위가 따로 있는데요. 바로 헛바디. 더운 기후로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많이 입기 때문에 몸매 관련 성형이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지방 흡입술, 가슴 성형, 쌍꺼풀 수술, 엉덩이 수술 순으로 인기가 많다는데요. 특히 엉덩이에 지방 이식이나 필러를 넣어 빵덩이로 만드는 수술은 아예 수술 이름에 브라질이 들어간다고 하죠. 터키도 의외의 성형 강국입니다. 딱 한 분야에서요. 자라나라 머리머리. 터키는 탈모 치료, 모발이식 기술력으로 아주 유명한데요. 모발이식 자체가 터키에서 개발됐다고 하죠. 터키는 지리적으로도 동서양에 걸친 개꿀 위치에 있어 전 세계의 수많은 탈모 환자들이 돈다발을 들고 터키로 향하고 있죠. 높은 기술력에 비해 저렴한 가격도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가격이 무려 유럽이나 미국 대비 4분의 1 수준이라고. 터키도 두 팔 벌려 탈모 환자들을 환영했는데요. 아예 의료 관광을 전력 사업으로 삼고 모발이식 전담 통역사, 호텔, 공항 픽업 등을 포함한 패키지 상품을 팔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코 세우기에 진심인 나라도 있습니다. 바로 이란. 이란의 인구 대비 코 성형 비율은 세계 1위입니다. 국교가 이슬람인 이란 여성들은 히잡을 착용해야 하는데요. 이때 유독 잘 보이는 부위가 바로 코이기 때문에 코를 유독 많이 성형하게 된 거죠. 이란의 한 여성은 어차피 다 가려져서 뽐낼 곳이 코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코를 성형했다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란에서 성형은 단순 외모 업글만 뽐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 코에 돈 쓸 만큼 자기 관리도 잘하고 돈도 많아 라는 일종의 재산 과시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수술에서 다 회복된 이후에도 코에 붕대를 일부러 감고 다니는 경우도 있다고. 요즘은 눈동자 색까지 바꿔주는 성형수술까지 나왔다는 소식이 들리던데 기술의 힘 대체 어디까지 가는 걸까요? 발전하는 기술 열차 속에 몸을 싣고 있다는 게 두려워지네요. 지금까지 교양만두였습니다.